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전하는 채널 메디똑똑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2번, 3번씩 깨시나요? 푹 자야 할 밤에 자꾸 눈이 뜨이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든 경험. 아마 5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늙어서 방광이 약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참고 넘기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밤에 소변을 보느라 자주 깨는 증상을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이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수면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낮 동안의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 심지어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나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단순히 나이 탓인 경우와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서 밤새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법과 야간뇨 일기 작성법, 그리고 도움되는 음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전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편안한 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증상,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먼저 밤에 화장실을 가는 증상, 즉 야간뇨가 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비롭게도 밤이 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소변 생산량을 스스로 줄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밤 동안 신장이 소변을 많이 만들지 않도록 조절해주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성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가지 않거나 많아야 한 번 정도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몸의 방광을 물통이라고 생각하고 신장을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밤사이에 물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 즉 야간 단뇨입니다. 둘째는 물통 자체가 줄어들어서 조금만 물이 차도 비워내야 하는 경우, 즉 방광 용적 감소입니다. 셋째는 물통이나 수도꼭지에는 문제가 없는데 잠을 깊게 못 자서 자꾸 깨다 보니 물통이 찼다고 착각하는 수면장애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흔해질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 낮에 만들어져야 할 소변이 밤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방광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듯 방광 조직도 딱딱해지고 늘어나는 힘이 줄어듭니다. 청년 시절에는 방광에 400에서 500ml의 소변이 차도 잘 참을 수 있었다면 나이가 들면 200ml만 차도 참기 힘들고 강한 소변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야간뇨가 더 흔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밤늦게까지 밝은 빛에 노출되고 늦은 시간까지 야식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보느라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생활 환경이 우리 몸의 호르몬 생체 리듬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놓치기 쉬운 증상들. 단순히 피곤해서 혹은 물을 좀 많이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내가 겪는 증상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체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정상적인 배뇨와 관리가 필요한 야간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수면 중에 소변을 보기 위해 1회 이상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하지만 보통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밤중에 2회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물론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성분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0대 이상 남성 기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변기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며 다 보고 나와도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잔뇨감이 들게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광에 남아있으니 금방 다시 소변이 차올라 밤중에 자꾸 깨게 되는 것이죠. 반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밤중에 화장실을 찾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입니다.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민감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을 받쳐주는 힘이 떨어져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의외의 원인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때 심장은 수분이 너무 많다고 착각하여 심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내보내고 이로 인해 신장에서 밤중에 소변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잠에서 깨서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장 기능 저하와 다리 부종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수분이 하체나 다리에 쌓여 있다가 밤에 누우면 하체에 있던 수분이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 밤에 누워 있을 때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히 생활 습관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붉은빛, 콜라색을 띨 때. 둘째,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나 열감이 동반될 때. 셋째,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하루 8회 이상 너무 자주 소변을 볼 때. 넷째, 소변 줄기가 갑자기 극도로 약해지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요폐 증상이 생길 때. 다섯째, 심한 갈증이 동반되면서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 때. 이러한 신호들은 방광염, 전립선염, 당뇨 혹은 방광이나 전립선의 종양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고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나쁜 습관.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서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딱히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매일 반복하는 소소한 습관들이 방광과 신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마시는 음료와 물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물은 무조건 많이 마셔야지 하면서 잠들기 직전까지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한 컵씩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 섭취는 건강에 매우 좋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인 것입니다.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한 수분은 우리가 잠든 직후 신장에서 소변으로 변환됩니다. 결국 내 손으로 밤중에 깰 원인을 만들어주고 자는 셈입니다.
둘째, 저녁 시간에 커피, 녹차 그리고 약주 한 잔입니다. 식사 후 드시는 커피나 녹차 등에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신장을 자극해서 소변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방광 근육을 민감하게 만들어 조금만 소변이 차도 참기 힘들게 만듭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이므로 오후 3시에서 4시 이후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새 방광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또한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라며 반주나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코올 역시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여 소변량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술을 마시고 잠들면 초반에는 잠에 쉽게 드는 것 같지만 중간에 알코올이 깨면서 강한 요일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셋째,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저녁 식습관입니다. 저녁에 찌개나 국물 요리, 염분이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계속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밤새 신장은 이 남아도는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야 하므로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넷째, 낮 동안의 운동 부족과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만 있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되면서 수분이 하체에 쌓이게 됩니다. 평소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발목이 자주 붓는 분들은 하체에 수분이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 수분들이 밤에 누웠을 때 비로소 상체와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밤에 소변을 몰아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핵심 실천법. 그렇다면 이 괴로운 야간뇨,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치료법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분 섭취의 타이밍을 골든 타임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루에 마셔야 하는 전체 수분량 약 1.5리터에서 2리터는 유지하되 아침과 낮에는 충분히 저녁 6시 이후에는 최소한으로 마시는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목이 마르다면 목을 축일 정도로 입안을 헹구거나 아주 작은 한 모금 정도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녁 다리 올리기 자세입니다. 왜 다리 올리기가 야간뇨에 극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잘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정맥혈관과 하체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 수분이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 세포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베개 위에 20cm에서 30cm 정도 높게 올려두면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에 갇혀있던 수분이 심장과 신장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즉, 누워서 잠들기 전에 하체 수분을 신장으로 미리 보내 소변으로 다 비워내고 자는 원리입니다. 이 자세를 저녁에 15분에서 20분만 해주셔도 밤에 소변으로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적극 권장하는 3일간의 야간뇨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노트에 3가지를 메모해 보세요. 낮과 저녁에 물이나 음료를 몇 시에 얼마나 마셨는지, 잠자리에 든 시간과 밤중에 화장실을 간 시각 및 횟수, 소변량이 많은 편이었는지 아니면 적은데도 마려웠는지, 이렇게 단 3일만 기록해 보셔도 내가 저녁 8시에 마신 차 때문에 12시에 깼구나. 나는 소변량은 적은데 방광이 예민해서 깨는구나처럼 내 야간뇨의 정확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고
병원 진료 시 이 일기를 가져가시면 의사가 정확한 치료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방광과 골반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인 관략근 운동과 이중 배뇨입니다. 골반 아래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관략근 운동을 하루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방광의 조절력이 강화됩니다. 또한 잠들기 30분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불을 끄기 직전에 한 번 더 화장실에 앉아 잔뇨를 끝까지 비워내는 이중 배뇨를 실천하시면 수면 지속 시간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먹으면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신경 써도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야간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야간뇨나 전립선 질환이 마법처럼 싹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방광 자극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여 증상 개선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방광과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어 남성 전립선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실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둘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과 아연, 그리고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고 방광의 과도한 수축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유럽에서는 방광과 배뇨 장애 관리용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하루에 한 주먹 정도 간식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셋째, 검은 콩과 두부 같은 콩류입니다. 콩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갱년기 여성의 방광 유연성을 유지하고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남성의 전립선 질환 예방에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넷째, 바나나와 호두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자주 깨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바나나와 호두에 들어있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잠을 깊이 자면 뇌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어 밤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줄이거나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에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조미료입니다. 캡사이신이나 강한 양념은 방광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방광이 자극을 받으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어 자주 깨게 됩니다. 둘째, 인공감미료와 탄산음료입니다. 다이어트 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나 탄산은 방광을 민감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저녁 이후에는 탄산수나 다이어트 콜라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늦은 시간에 수박, 참외 등 수분이 많은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과 과당은 흡수가 빨라 금방 소변으로 변합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은 밤중 화장실 방문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낮 동안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아지는 과정과 관리 후 변화. 많은 분들이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습관을 바꾼다고 좋아지겠어? 생각하시고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정직합니다. 50대, 60대, 70대라 할지라도 오늘 알려드린 수분 조절과 야간뇨 일기, 그리고 다리 올리기 자세를 실천하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화는 보통 1주에서 2주 차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밤에 3번에서 4번씩 깨던 것이 2번으로 줄어들고 수면의 흐름이 끊기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3주에서 4주 차가 넘어가면 방광의 과민도가 정돈되고 하체 순환이 개선되면서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밤에 깨지 않고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둘째, 수면 장애로 인해 높아졌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셋째, 밤중 어두운 방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발생하는 골절이나 낙상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중간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증상은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여 내 몸의 새로운 생체 리듬으로 만드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정리. 오늘 다룬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 5가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2회 이상 소변을 보느라 깬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말고 생활 습관 체크와 원인 파악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수분 섭취는 낮에 집중하고 저녁 6시 이후 및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수분과 과일 섭취를 최소화하세요. 셋째, 오늘부터 3일간 야간요 일기를 작성하여 내가 언제 물을 마시고 몇 시에 깨는지 스스로 패턴을 확인해 보세요. 넷째, 낮 동안 30분 걷기와 저녁 시간 15분 다리 올리기 자세, 관략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다섯째, 혈뇨, 통증, 급격한 체중 감소나 심한 잔뇨감이 동반된다면 미루지 말고 반드시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야간요 일기쓰기나 저녁 다리 올리기 중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메디 똑똑과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